내가 바꿔. 밑에서 아까 거슬리지? 열 없어. 그 약간의 본인 이대로 질문 드리면 답이 할 텐데 내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거를 질문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직꿈 학부모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일부러 또 클릭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아무래도 지금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저희가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 온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안 켜졌고요. 네, 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수직꿈의 학부모 도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직꿈 학부모 사이다입니다. 저는 여백이라고 합니다. 네로입니다. 끝입니다. 저희가 부모들로서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영상 촬영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깊은 얘기보다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 그런 거 자유롭게 저희가 간단한 질문 위주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분 한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더 꾸미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본인들이 느끼신 대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아마 그게 가장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가장 가벼운 질문으로 우리 느긋게 좀 드릴게요. 뭔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광교산 자락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 실제로 자가로 등하교 시키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느긋도 그러실 테고.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힘드시다거나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촬영 한 10분 정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3학년인데 제가 이곳 1학년에 들어오면서 운전면허, 장롱면허가 있었는데 초보 운전을 붙이고 이 산골짜기를 부비부비 넘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에피소드들도 참 많아요. 맞은편에 이렇게 같이 오는 학부모 차들을 보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외길이라서요. 그리고 또 이제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금 질문 주신 도너의 아내분께서도 정말 초보 운전이었는데 쿵쾅쿵쾅 본인 차들을 계속 박으셨던 경험도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무사히 잘 다니고는 있습니다. 즐거워요. 이렇게 앞에 산길들을 구비구비 다니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인데요. 이제 저희 아이도 내년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는 저희가 또 저희 학부모들끼리 셔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셔틀을 이용하는 친구도 있고 자가로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마을버스나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이 돼서는 이제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저희 아이의 꿈이랍니다. 올해 저희 학교가 신축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아마 일이 많으셨을 사이다가 지금 시설 일꾼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 주말에 아무래도 학교 고수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서 뭐 개인 시간도 그렇고 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고충이나 뭐 내지는 뭐 느끼시는 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고충은 소라게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고충보다는 일단 소라게의 고충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소라게는 참고로 같이 사시는 분. 네. 근데 그 주말마다 혼자 올 때보다는 아이들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놀라고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외에는 이게 작업이 큰 경우에는 혼자 보통 이제 여러 그 시설 소위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 조합원분들 요청드려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거는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이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보다 보니까 자꾸 눈가가 촉촉해지고 계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번에는 우리 여배 현재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여배께 제가 좀 여배 대표인 만큼 조금 무게감 있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 자체가 이제 비인가 대한학교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학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하고 또 그와 별개로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학업 뭐 진도라고 할까요? 성취도 같은 거는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다들 있을 거예요. 학부모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를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한 아이도 있고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 진학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본 저로서는 학업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6학년 초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초에는 모두 각자 검정고시를 보는데 아무 무리 없이 좀 합격을 다 지금까지 전원했고요. 저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찾는 과정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선행학습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그게 찾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기르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받았어요 지금. 역시 대표님께 다르네요. 내년에 1년 한번 더 하셔도 되겠어요. 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가 여기서 이제 9년제를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막내가 이제 지금 5학년, 저희 딸도 5학년인데 저는 뭐 입학시키고 나서 한 번도 검정고시에 대한 뭐 불안, 우려, 걱정, 고민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었어요. 예. 뭐 이런 이제 선배 부모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저는 검정고시를 본 적이 없지만 검정고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초 학력은 지금 우리 뭐 대한학교 수직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한학교에서 돌리고 있는 어떤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히 통과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예전에도 그런 불안은 없습니다. 네. 좀 더 약간은 좀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교육 자체가 이제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비용을 대면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혹시 내도 잘 사세요? 제가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유 하나뿐일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비 부담, 네. 이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답이 되죠. 부담이 되신다는 거죠. 네, 많이 되죠. 두 명의 아이를 보내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5학년, 이제 4학년 이렇게 좀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한 명까지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는데 2명 이상. 물론 저희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학비 할인이 있긴 해요. 그와 별개로 그래도 부담이 좀 있는 건 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매우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학교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는 뭐 그걸 꼭 이렇게 어느 것이 더 더 좋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떻게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낼 때는 정말 이 생각으로 보냈어요. 내가 일반 학교를 보내서 학교는 무상이지만 어차피 와서 학원 보내고 이러면 아이 한 명한테 보통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의 학원비가 사교육비가 들더라. 그러면 현재 저희가 학교에 내는 학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보내면서 좀 알게 됐죠. 네. 그게 좀 다른 이유들이 이제 생기고 그걸 알게 된 게 애들을 한 1, 2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기다리고 좋아해요.
전 지금도 5년째인데 그게 되게 낯설어요. 왜냐면 저한테 학교는 재밌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절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공간.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부담이 좀 되는 수준이지만 내가 학교 시청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이라면 그거를 부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고 그 상태로 이제 현재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일반 학교를 보낼 때 저학년 때는 학비가 안 들 수도 있거든. 교육비가 안 보내면 되니까 뭐 수학학원을 보낸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영어도 조교육을 시키고 그렇지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점점 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오히려 점점 아이들이 클수록 교육비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 다니는 아이는 제과제빵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 학원 하나 다니거든요. 다른 거는 자기가 다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걸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교육이란 게 뭘까? 그냥 국영수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다들 아이들이 즐겁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밌게 다니긴 하지만 학교 안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재밌어서 이 학부모로서 이곳에서 같이 지내는 게 재밌어서 너는 또 너 삶대로 살아라. 안 가고 싶은 것을 또 해야 하는 것도 저는 또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는 또 그렇게 살고 또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묘한 또 그 매력이 있어요. 네. 네,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그 실명을 부르지 않거든요. 각자 정한, 물론 아이들은 실명을 씁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제 별명을 정해서 그걸 서로 간에 부르고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 별명을 쓰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 별명으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별명을 부르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입학을 시켰지만 가서 다른 부모들하고 어떻게 또 형님, 동생 막 이러면서 뭐 그거 맞춰주면서 어떻게 지내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냥 다 서로 말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비속어 써도 되나? 삐 처리해주세요. 예를 들어 뭐 내로, 여백, 저랑 별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예, 뭐 어쨌든 뭐 여백 뭐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존대를 하지만 그 호칭 하나를 형님, 동생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말하자면 10가지를 얘기할 거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 형님, 동생이면 한 3개밖에 말 못하고 지금 상황은 그래도 한 6, 7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예,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별명 쓰시고 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쓰지만 선생님은 이제 별명으로 부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올 수 있는 어떤 거리낌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 1학년 갓 들어와서 학기 초에 이제 같은 학년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서로 실명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서 안녕하세요. 늙으십니다. 고길동입니다. 소머즈입니다. 인사하고 방명록에도 소머즈 이렇게 적어놓고 왔던 그래서 그분의 그 친척분들이 너는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이런 사람들이 뭐냐고 이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우리 지금 가장 입학이 늦은 우리 사이다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수직금을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뭐 각자 다 경로가 다르실 건데 가장 최근에 오신 우리 사이다께 먼저 여쭈고 싶어요. 일단 학교를 오기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직장이 이 근처인데 원래 상계동에서 좀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걸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아이는 이제 공동육아 졸업하고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작은 아이 이제 어린이집 졸업할 때까지 그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졸업이랑 맞춰서 이사를 하게 되는 장소를 일단 신봉동으로 잡았고요.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소라기랑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대안학교를 보내기로 좀 얘기가 돼서 딱 찾다 보니까 제일 가까웠어요. 여기를 오려고 저는 그러니까 이사 후 1년 전에 또 면접을 한번 체험할 때 와서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당연도 오진 않지만 그 작년 그 1년 전에 와서 어떤 학교인지를 보고 그 1년 후에 또 이제 설명회를 한 번 더 보고 이제 입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와, 준비된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 그럼요. 나는 진짜 그래서 참고로 저도 저도 그랬어요. 2년 입학설명 연속으로 와봤어요. 저도 5살 때부터 입학설명해요. 저는 그럼 진짜 저희 학교 그런 학교입니다.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여기 공동육아 때 학부모들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그럴 것이다 해서 되게 이제 불에 된 것처럼 이 학교를 노크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 1학년 때는 솔직히 예전에 공동육아 했을 때는 정말 개인의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이사 와서 첫 해년도는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쏟지 않았어요. 네, 올해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신규 학교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요새는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 내후년 또 학교가 많이 시설적으로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래도 계획적인 시간은 충분히 예전 그 공동육 하실 때보다 충분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일꾼하고 뭐 아니면 일꾼 안 할 때도 그렇고 공동육아 하시고 학교에 오신 분들이 이제 꽤 많은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에서 일꾼을 해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공동육아에 비하면 일량이 껌이야 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어마어마한가 봐요. 저는 공동육아를 안 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일량이 적은 건 이제 규모가 일단 막 달라지기도 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중등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공동육아 때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공동육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일꾼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장면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공동육아 때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거는 이제 전혀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르니까 좀 큰 아이들이니까 학교가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이 부분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입지를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너무 염려 마시고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기 나름, 자기 하기 기다리고 나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마다 타고난 일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복 많은 사이다. 네, 그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요.